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. 저희 오늘도 열심히 세 가지 이슈를 준비해봤는데요. 네. 첫 번째 이슈 열어주시죠. 첫 번째는 연준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다들 조금 불안해했는데 네. 그래도 그 지난주에 있었던 FOMC 이후에 그 연장선상 이상은 아니었다라는 안도감에 좀 랠리를 보였지만 오늘은 또 다른 연준 의원들이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건 맞지만 이 인플레이션과는 좀 장기적인 싸움에 돌입해야 된다. 그래서 긴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. 사실 근데 이게 주가라는 게 빠질 때는 또 빠진 이유를 찾고 싶고 오를 때는 오른 이유를 찾고 싶잖아요. 제가 볼 때는 좀 하락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어떤 약간은 원론적인 기사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왜 그렇게 보냐 하면 결국 연준 입장에서도 이 디스인플레이션을 인정한 상황이고 제가 왜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갖고 왔냐면 앞으로는 고용을 계속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 맞는데 고용이 상당히 중요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는다면 연준 입장에서도 굳이 지금부터는 긴축을 더 할 수 있다. 이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결국 물가가 안정을 찾느냐. 왜 고용을 보느냐 하면 고용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까봐 이제 고용을 보는 거지 물가 자체가 하락을 한다면 크게 연준 입장에서도 긴축을 더 할 이유는 좀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아마도 내일 저녁에 미시건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나오면 조금씩은 또 물가에 대한 방향성이 잡힐 거고 14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CPI가 보다 중요한 분수령이 되겠죠. 그래서 서비스 물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 가격이 하락한 부분들이 정말 물가 CPI에는 얼마나 반영을 할지 그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 화요일 나오는 물가의 지표까지 현재와 같은 어떤 눈치 보기 소강 상태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렇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나올 CPI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글로벌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. 우리가 지금 1월이 지나서 2월까지도 좀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뒷배경에는 뭐 글로벌 유동성 랠리, 뭐 유동성 장세다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유동성이 없으면 실적 장세에도 돈은 못 들어와요. 항상 네. 돈은 돌고 도는데 이 글로벌 유동성이라고 하는 지표들을 증권사 레포트를 보시면 많이들 나올 겁니다. 뭐 글로벌 리코디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2라는 통화 지표 있지 않습니까? M2라는 통화 지표의 어떤 확장,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국가들의 M2를 달러화 표시로 표시한 그 금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글로벌 유동성이 지속적으로 즉 전년 대비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시장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는데 공교롭게도 지난해에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절대 금액으로도 내려오는 국면이었어요. 103조 달러까지 갔다가 한 90조 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무려 한 8조 달러 정도가 증발했거든요, 작년에.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이었는데 1월 들어서는 이 글로벌 유동성이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 이후에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이 거의 8조 원 가까이 산 상황이에요. 네. 작년 한 해에 7.5조 원인가요? 매도를 했는데 한 해 매도한 금액을 한 달 만에 다 복구를 한 겁니다. 그 뒷배경에는 당연히 이런 글로벌 유동성이 흘러 들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관건은 이거죠. 글로벌 유동성은 언제까지 더 유지가 될 수 있을까? 사실 재밌는 게요. 글로벌 유동성 지표를 뒤집어 놓으면 어떤 차트가 되냐면 달러화 차트가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엔 달러화가 얼마나 더 안정 그리고 하락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인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중국이 중요한 국가인 거죠. 이 글로벌 유동성의 한 40% 가까이 차지하는 유동성의 비중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미국의 어떤 긴축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미국이 이제 긴축이 끝자락에 온 상황이니까 이제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는 중국의 모멘텀이 더 올라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통화 지표에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. 중국은 이 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. 통화 지표가 오늘 원래는 예상이 돼 있는데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중국은 이 기간을 들고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만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중국과 관련된 통화 지표들 M1부터 시작해서 M2, 신규 위안화 대출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 아마도 그 부분에
시장은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글로벌 유동성은 나가는 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시장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저희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네. 기대해봐도 좋겠네요. 네. 마지막 이슈도 저희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유동성이 국내 시장에 그래도 조금은 플러스 요인을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이제 순환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순환매라는 부분들은 사실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2,500선에서 뭔가 깔딱고기를 네.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이게 소위 말해서 이 깔딱고기를 넘어가려면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이 치고 나갔던 주도 업종보다 수익률이 조금 올라와 줘야 돼요. 그래야 또 3, 3, 5 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?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빈집 내지는 좀 덜 오른 업종을 찾아보면 상당히 많은데 특히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 중에 그나마 올해 매출액, 그 외형이 빠르게 성장함을 기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주식이 좀 못 오른 업종들이 있어요.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호텔 레저, 그리고 기계, 필수 소비, 뭐 조선주인데 가장 덜 오른 게 호텔 레저더라고요.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거의 지수가 10% 이상 급등했는데 매출로 따지면 호텔 레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30% 이상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더 빠르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복구되면서 빠르게 주가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뭐 리오프닝 얘기나 중국의 어떤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더딘 흐름이거든요. 조금 기대해 본다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호텔 레저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뭐 기계나 필수 소비 뭐 이런 업종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순환매를 좀 대기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. 중국 리오프닝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타임에 호텔 레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. 더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.